네. 안녕하세요. 저는 Learning Both Ways and Connections for Efficient Neural Networks를 발표하는 김서영입니다. 펀더멘털 팀의 용환님, 동규님, 동진님, 동인님, 민성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은 딥러닝 초기인 2005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매우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단계의 프루닝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한 실험, 실험에서의 논의,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모바일 같은 작은 칩셋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수요가 늘었고, 하지만 큰 모델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이런 큰 모델들은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만 디램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정 스레շ홀드 이하에 있는 낮은 웨이트들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거된 네트워크를 다시 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2 번과 3 번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뉴런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프루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방법이 매우 단순한데, 이 이전에는 이제 미분이 필요한 방법들로 추가적인 연산이 많이 필요한 방법들만 제시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이 저자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 컴프레션 레이트를 봤을 때 한 10배 내외의 값으로 축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에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러를 봤을 때 약간 감소하는 값이 보이는데, 그 이유도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할 때 네트워크를 리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regularization 인데, regularization 을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L1, L2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L2 regularization 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롭아웃 레이시오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 드롭아웃 레이시오를 사용할 때 이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커넥션의 수와 어 그리고 이제 리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모델의 커넥션의 수를 비례해서 고려를 해서 어 이제 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드롭아웃 레이시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모델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드롭아웃 레이시오가 작아질 필요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리트레이닝 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든 논문이 How Transferable Are Features in Deep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에서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코어댑테이션 때문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초기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브넷과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구분해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제 인풋 또는 아웃풋 한쪽의 커넥션이
모두 0이 되는 그런 데드 뉴런이 생기게 되고 이 뉴런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이 모두 0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gradient descent와 regularization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gradien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풋 한쪽이 모두 0이 된다면 아웃풋 gradient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0이 되게 하는 것은 regu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프루닝이랑 리트레이닝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드롭아웃 네. 레이쇼를 조정하는 거 말고도 혹시 러닝 레이스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은 혹시 제한이 없었을까요? 네, 논문에서 러닝 레이저에 대한 언급은 그 알렉스넷 트레이닝할 때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러닝 레이트를 100분의 1로 줄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걸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험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리절트들의 에러를 가지는 프로닝 모델들입니다. 네, 먼저 용어를 설명드리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그 웨이트를 말하는 거고 플롭은 부동소수점 연산의 수 그리고 액트 퍼센트는 0의 값을 가지지 않는 액티베이션의 평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트 퍼센트는 이제 남아있는 웨이트의 비율, 플롭 퍼센트는 남아있는 연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엠니스트를 학습시킨 르네5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트의 경우에는 8%만 남아 있을 만큼 크게 프루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만 이루어진 르넷의 학습 결과인데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여기서도 8% 정도 웨이트가 프루닝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세로축은 이 히든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뉴런들이고 그다음에 이 가로축은 이 인풋 픽셀들이 가지는 각각의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28 곱하기 28에 엠리스트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얘를 이렇게 한 줄씩 여기에 이 28 단위로 이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28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바깥의 부분들이 하얀색이고 이 28이라는 숫자 단위로 하얀색 줄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숫자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쪽이나 아래쪽 여백 그리고 이 양옆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웨이트 값이 낮을 것이고 결국에 프루닝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프루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윗줄을 나타내고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프루닝이 돼서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얀 줄이 있는 것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여백들이 프루닝이 돼서 어 이 웨이트의 값이 0이 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맞게 적절하게 잘 프루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이미지넷을 학습시킨 알렉스넷인데요. 이제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한 11% 정도 웨이트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험에서는 VGG16도 실험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7.5% 정도
가 남아있을 정도로 크게 프루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혹시 액큐러시 보존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각각은? 이 accuracy 여기에서 나온 그 에러 값들이 이 표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프루닝을 했을 때 이 표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점선이 리트레이닝을 안 했을 때, 실선이 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인데 보셨을 때 그래프 상에서도 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추가한 게 빨간색 선인데 이터레이션을 추가했을 때 이제 어큐러시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웨이트의 비율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50%까지 프루닝을 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크게 어큐러시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실선 부분에서 약간 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게 오버피팅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브넷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이제 센시티비티에 대한 비교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더 많이 정확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센시티비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컨브넷 1 같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1 같은 경우에 유난히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인풋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채널 같은 경우에도 3 개밖에 안 돼서 리던던시가 낮아서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이트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왼쪽이 프루닝을 하기 전인데 거의 0 근처에 많은 값들이 밀집되어 있고 보통 -0.015에서 0.015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프루닝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 몰려 있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웨이트가 가지는 값도 -0.025에서 0.025 정도로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다른 프루닝 이전에 나왔던 방법들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파라미터 수는 훨씬 많이 줄이면서 이제 에러가 이제 더 증가하지 않는 효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제 적절한 커넥션을 찾음으로써 정확도에 영향 없이 에너지와 저장 공간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CNN과 컨볼루셔널 레이어 모두 정확도 손실 없이 프루닝 될 수 있음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발표 내용 더 있나요, 혹시? 이게 끝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혹시 논문 내용 중에 이제 플롭스로 전체 음, 연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나왔는데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은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음, 음. 아, 그리고 혹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2015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알렉스넷 정도로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방법을 가지고 VGC넷이나 아니면 레즈넷이나 이피션트넷 같은 이 이후에 나온 구조를 실험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더 찾아본 거는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